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왜 우리 집 비밀번호가 안 맞는 거예요? 목소리가 격앙되어 있었지만 전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지수가 이제 엄마랑 남처럼 살자며? 그래서 엄마도 그렇게 하기로 했어. 엄마, 지금 장난하시는 거예요? 장난? 네 눈엔 내가 지금 장난치는 걸로 보이니? 아니야. 너희가 한 말대로 하는 거야. 엄마, 빨리 비밀번호 알려주세요. 추워서 죽겠단 말이에요. 왜? 내 집인 것처럼 들어가려고? 이 집은 엄마 명이야. 이제부터 엄마가 살 거야. 엄마, 이럴 순 없어요. 우리 보고 어디서 살라고요? 당장 문 열어주세요. 글쎄, 너희가 엄마 보고 남처럼 살자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다른 데서 살아야지. 엄마, 그건 그냥 한 말이잖아요. 설마 그걸 진짜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65이 된 한경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건 얼마 전 제가 겪었던 황당한 일을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솔직히 이런 글을 쓰는 게 처음이라 좀 서툴지만 제 마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싶네요. 저는 15년 전에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딸아이를 키웠어요. 갑작스러운 남편의 부고 소식을 들었을 때 그때 21살이었던 딸 지숙이가 제 무릎을 붙잡고 엉엉 울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서네요. 엄마, 이제 어떡해. 아빠가 없으면 난 어떡하라고. 그때 전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렇게 말했죠. 걱정 마. 엄마가 있잖아. 울지 마렴. 그 약속을 지키려고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제가 딸을 너무 안일하게 키운 것 같아요. 사실 이런 문제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있었어요. 지수가 방 좀 치우고 다니면 어떠니? 너 나이 또래 애들은 다 자기 방 정도는 치운다더라. 아유, 엄마도 참. 내일 치울게요. 내일은 무슨 내일? 지금 좀. 그때마다 남편이 끼어들었죠. 여보, 애가 공부하느라 바쁜데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내가 치워줄게. 남편은 늘 그랬어요. 제가 지수가 이러면 안 돼. 라고 야단을 치면 애가 뭘 알겠어. 내버려둬. 라며 늘 딸의 편을 들었죠. 그럴 때마다 전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이러다가 나중에 어른 되면 큰일 나요. 지금부터 바로 잡아야. 에이, 우리 공주가 뭐가 걱정이야. 내가 다 책임질게. 그렇게 철없이 자란 지숙이는 대학 때도 제가 도시락을 싸다 날랐어요. 어느 날은 친구 어머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깜짝 놀라더군요. 경자 씨, 아직도 도시락을 싸요? 우리 애는 알바해서 용돈이랑 등록금 보태겠다고 하던데. 아, 네. 우리 애는 공부에 전념하라고. 사실 그때 마음이 좀 찔끔했어요. 다른 친구들은 다 알바를 하면서 등록금이라도 보태겠다고 했는데 우리 딸은 달랐거든요. 하지만 하나밖에 없는 우리 딸 조금이라도 더 잘 되라고 하는 일이니 괜찮았어요. 그렇게 말하고 나면 새벽부터 일어나 반찬 가게에서 일하고 저녁엔 편의점 알바까지 뛰면서 딸의 등록금을 마련했어요. 허리가 아파서 잠 못 이룰 때도 많았지만 내 딸이니까 하면서 참았죠. 결혼 전까지만 해도 결혼하면 달라지겠지라는 희망이 있었어요. 처음 사위를 본 날 그 애가 수줍게 웃으면서 절 보던 모습이 좋아 보였거든요.
어머님, 제가 지숙이 잘 챙기고 보살피면서 살게요. 걱정 마세요.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이제 우리 딸도 제 삶을 살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결혼 후에도 지숙이는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다고 해야 할까요? 엄마, 우리 집에 와서 청소 좀 해주세요. 엄마가 해주는 게 제일 깨끗하단 말이야. 지수가 엄마도 이제 나이가 있잖니? 에이, 엄마 아직 젊으시잖아요. 그리고 손주도 봐주셔야 하고. 주말마다 이런 전화가 왔어요. 처음엔 딸의 집을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내 손주를 키우는 집이니까 하면서요. 사위 정제도 처음엔 그저 수줍은 청년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진면목이 드러났죠. 제가 음식을 준비하고 있으면 거실 소파에 누워서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다가 이렇게 말하는 게 다반사였어요. 장모님, 물 한 잔만 가져다 주세요. 김서방, 물 정도는 직접 뜨지? 아이고, 장모님 바로 앞에 계시니까 오실 때 가져다 주세요. 첫 술에 배부를 순 없다고 처음엔 그러려니 했죠. 하지만 점점 더 심해졌어요. 마음은 알겠지만 말을 너무 툭툭 던지더라고요. 어느 날은 제가 청소를 하고 있는데 이런 말을 하더군요. 장모님, 우리 집 청소하시는 걸 보니까 정말 전문 청소부 같으세요. 매일 청소해 주시면 좋겠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지난 추석 때예요. 제가 아침부터 와서 명절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사위는 계속 휴대폰만 보고 있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장모님, 이번엔 조금 싱거운데요? 다음번엔 간 좀 맞춰주세요. 순간 울컥했지만 명절이라 참았어요. 참. 철없는 애들 둘이서 결혼을 했구나 하고 이해하려 했죠. 그런데 저녁 때 손님들이 오자 사위가 한 말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요즘 배달 음식 퀄리티가 정말 좋더라고요. 이런 음식 만들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시켜 먹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하루 종일 준비한 음식을 배달 음식보다 못한 취급을 하는데 정말 서운하더군요. 옆에 있던 딸 지숙이는 그저 웃기만 했어요. 청소를 하고 설거지를 마치고 나올 때면 또 이렇게 말하곤 했죠. 장모님, 이번에는 조금 힘드셨나 봐요. 왜? 내가 좀 힘들어 보였니? 아니요, 화장실이 저번보다는 안 깨끗한 것 같아서요. 하하, 마치 제가 가사도움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하더군요. 딸은 그런 남편의 태도를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렇게 말했죠. 엄마, 우리 정재 오빠가 농담을 좋아해서 그래요.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가끔 제 또래 친구들을 만나면 다들 비슷한 처지더라고요. 경로당에서 만난 박순자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경자야, 나도 그랬어. 우리 아들네 집에 가면 내가 마치 가정부 같았지. 근데 너가 행동을 똑바로 해야 돼. 하나하나 다 봐주기 시작하면 끝도 없다. 자식도 부모하기 나름이야. 저도 그런 말에 고개를 끄덕이곤 했죠. 그렇게 마음 한구석에선 이게 정말 맞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평생 딸을 위해 살았는데 정작 딸은 저를 당연하게만 여기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딸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어요. 엄마, 큰일 났어요. 왜, 무슨 일이야? 나 주부대출을 받았는데 남편 몰래 썼어요. 피부과도 가고 명품도 사고.
근데 이게 들키면 이혼당할 위기예요. 뭐라고? 얼마를? 엄마, 제발 5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손주가 아빠 없이 크는 걸 엄마가 보고 싶으세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평생 모은 노후 자금에서 5천만 원을 빼낸다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딸의 울먹이는 목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약해지더군요. 알았어. 이번만이야. 알지? 엄마, 감사해요. 진짜 이번만이에요. 꼭 갚을게요. 이혼만은 막아야지라는 생각에 결국 돈을 보내주었어요. 그때만 해도 전 딸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거든요. 근데 그게 시작이었어요. 이제 제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다가오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5천만 원을 보내고 나서 전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도 내 딸 이혼만은 막았다는 생각에 위안을 삼았어요. 매일 밤 전화기만 뚫어지게 보면서 딸의 연락을 기다렸죠.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서 딸에게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수가 이제 남편하고 괜찮아진 거야? 아, 네, 엄마. 걱정 마세요. 그래. 다행이다. 근데 돈은 언제 줄 거니? 엄마, 지금 회사에서 바빠요. 나중에 얘기해요. 끊을게요. 딸은 마치 급한 일이 생긴 것처럼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래도 전 바쁜가 보다 하고 넘겼죠. 그때는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몰라요. 보름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딸네 집에 갔더니 현관에 명품 쇼핑백이 잔뜩 있더군요. 지수가 이게 다 뭐야? 아, 그게 세일할 때 산 거예요. 세일이라도 이렇게 많이. 엄마가 준 돈도 안 갚고. 그러자 딸이 짜증을 내더군요. 엄마? 제가 사고 싶은 거 좀 샀다고 뭐라 하시는 거예요? 엄마 돈도 갚을 거라 얘기했잖아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딸은 돈 얘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돈 얘기를 꺼내면 이런 식으로 나오더군요. 엄마, 또 돈 얘기해요? 진짜 속상해요. 엄마가 그깟 돈 때문에 이렇게 딸을 몰아세우시는 거예요? 지수가. 그깟 돈이라니. 맞아요. 저는 돈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돈보다도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이렇게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서운한 거였죠. 아유, 엄마도 참. 딸 도와주는 게 그렇게 아까워요? 나중에 갚을게요. 나중에. 계속 이러시면 정말 질려요, 엄마. 그러더니 점점 더 심해졌어요. 제가 청소하러 가려고 해도 이상한 핑계를 대면서 못 오게 하고 하루는 사위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장모님, 이제 우리 집에 그만 오세요. 지숙이도 불편해하네요. 지숙이가 그렇게 얘기했어? 네, 장모님이 자꾸 돈 얘기하시니까 스트레스 받는데요. 김서방, 도대체 무슨 말이야? 돈이라니? 알고 있었어? 네? 무슨 말씀이신지? 지숙이가 이혼당할 위기라고. 그래서 내가 아, 장모님. 그게, 하하, 사위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날카롭게 꽂혔어요. 장모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둘이 사실 알고 있었어요. 지숙이가 쇼핑하고 싶어 해서. 뭐라고? 에이, 장모님이 워낙 넉넉하시잖아요?
좀 도와주시면 안 되는 거였나요? 어차피 나중엔 다 장모님 거 아니에요? 그 순간 전화기를 던져버리고 싶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사위는 이 상황의 심각성을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마치 장난식으로만 넘기려는 눈치였죠. 그날 밤 마지막으로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수가 네, 엄마. 왜요? 엄마한테 거짓말했구나.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딸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에휴. 정재 오빠가 다 말했죠. 그래요, 맞아요. 제가 거짓말했어요. 근데 왜요? 엄마 돈으로 제가 좀 쇼핑했다고 이렇게 따지실 일이에요? 지수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 그럼 뭐가 중요한데요? 엄마가 돈 좀 빌려줬다고 이렇게 닥달하시는 게 말이 돼요? 난 엄마 딸이잖아요. 딸한테 그깟 돈 좀 빌려준 게 뭐가 그렇게 큰일이에요? 숨이 턱 막히더군요. 지수가 엄마가 그동안 너한테 뭐가 그렇게 부족했니? 내가 돈 때문에 그러는 줄 아니? 아유, 엄마도 참. 이제 저한테 잔소리하지 마세요. 귀찮아요. 이제부터는 그냥 남처럼 살아요. 전화도 하지 마세요. 남처럼 살자. 그 말이 제 귓가에 계속 맴돌더군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어요. 집안 가득 걸린 딸의 사진들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죠. 돌잔치 때 찍은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때 찍은 사진, 대학 졸업식 때 찍은 사진. 그 모든 순간들이 이제는 가시처럼 가슴을 찌르더군요. 이제는 더 이상 딸을 위해 살지 말고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죠. 제 인생에서 가장 통쾌한 순간이 곧 찾아올 줄은 그때는 몰랐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서재에 들어갔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둘이 같이 집을 장만하고 서류를 정리해 두었던 곳이죠. 방 안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책장 깊숙이 넣어둔 서류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다가 마침내 찾았어요. 딸네 집의 등기부등본이었죠. 역시 이 집은 내 명이구나. 이 집은 제 남편이 살아있을 때 지숙이 결혼 선물로 사준 거였어요. 당시 남편이 이런 말을 했었죠. 여보, 이 집은 우리 지숙이 줄 거지만 등기는 당신 앞으로 해둡시다. 애들이 아직 어리니까. 여보, 그래도 애들 집인데. 애들 앞으로 하는 게 아니야. 만에 하나 애들이 잘못될까 걱정되니까 이건 당신 명의로 해두는 게 좋겠어. 나중에 애들이 잘 살면 그때 가서 명예 바꿔주면 되잖아요. 그때는 제가 한참을 망설였는데 지금 와서 보니 남편의 성견지명이 대단했던 거죠. 다음날 제일 먼저 동네 디지털 도어락 센터에 들렀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젊은 직원이 의아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우리 집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려고요. 네? 그러면 집주인 신분증이랑 등기부등본이 여기 있어요. 제가 준비해간 서류들을 보여주자 직원의 표정이 달라지더군요. 아, 실제 집주인이시구나. 그럼 바로 도와드릴게요. 어떤 걸로 바꿔드릴까요? 비밀번호는 제 생일로 바꿨죠. 애들이 엄마 생일도 잊어버렸으니까요. 그렇게 도어락을 새로 설치하고 비밀번호도 바꿨어요.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죠. 그날은 마침 딸과 사위가 둘 다 늦게 들어온다고 했던 날이에요. 친구들과 술 약속이 있다나. 전 천천히 딸네 집으로 향했어요. 새로 바꾼 비밀번호로 문을 열고 들어가니 집안은 여전히 어지럽혀져 있더군요. 이놈 자식들 아직도 이렇게 사는구나. 집안을 둘러보니 곳곳에 제가 사준 것들, 제가 해준 것들이 가득했어요. 부엌 식탁에는 제가 아침에 해다준 반찬통들이 그대로 있었고 거실에는 제가 선물한 가전제품들이 즐비했죠.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저녁이 되자 예상대로 딸과 사위가 집에 왔어요.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왜 우리 집 비밀번호가 안 맞는 거예요? 목소리가 격앙되어 있었지만 전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지수가 이제 엄마랑 남처럼 살자며? 그래서 엄마도 그렇게 하기로 했어. 엄마? 지금 장난하시는 거예요? 장난? 내가 지금 장난치는 걸로 보이니? 아니야. 너희가 한 말대로 하는 거야. 엄마, 빨리 비밀번호 알려주세요. 추워서 죽겠단 말이에요. 왜? 내 집인 것처럼 들어가려고? 이 집은 엄마 명의야. 이제부터 엄마가 살 거야.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딸이 히스테릭하게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 이럴 순 없어요. 우리 보고 어디서 살라고요? 당장 문 열어주세요. 글쎄. 너희가 엄마 보고 남처럼 살자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다른 데서 살아야지. 엄마? 그건 그냥 한 말이잖아요. 설마 그걸 진짜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냥 한 말? 딸이 엄마한테 하는 말치고는 참 쉽게도 하는구나. 그때 사위 목소리가 들렸어요. 장모님, 이거 농담이시죠? 저희 보고 진짜 나가라는 거예요? 김서방, 그동안 나한테 한 것처럼 나도 이제 똑같이 하는 거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요. 아니, 그래도 이건 너무하시잖아요. 저희가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잠시 후 딸과 사위가 싸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당신이 장모님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지만 않았어도 내가? 당신도 엄마 돈 쓸 때는 좋았으면서. 전 참지 않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일주일 줄 테니까 짐 다 빼거라. 안 그러면 내가 경찰에 불법 점거로 신고할 거니까 그런 줄 알고. 이 집 등기부등본 다 내 명이니까 법적으로도 문제 없다. 그러자 딸이 울먹이며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이럴 수 있어요? 전 엄마 딸인데. 그동안 엄마가 날 얼마나 사랑한다고 하셨어요. 딸?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남처럼 살자더니 이제 와서 딸이라고? 지수가 너무 늦었어. 엄마, 제발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지수가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 있니? 그동안 엄마 마음을 몇 번이나 짓밟았는지 생각해봐. 그러자 사위가 폭발하듯 소리를 질렀어요. 장모님, 그럼 저희 보고 지금 당장 모텔 가서 자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건 너네들이 알아서 하거라. 앞으로 더 이상 나한테 바라지 말고 이제 스스로 해결해야지. 이럴 수는 변호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그래. 좋아, 그동안 내가 준 돈이랑 생활비, 용돈. 다 계산해보자고. 법적으로 해결하고 싶다면 그쪽이 더 힘들 거니까 알아서들 하라고.
전 사위의 말을 자르고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아, 그리고 정재 씨. 이제 장모님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남이니까요. 지숙이가 원하는 대로 서로 남이 되는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이 떨리더군요.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속이 시원했달까요. 마치 오랫동안 끌어안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요. 그날 밤 딸과 사위는 계속해서 전화를 걸어왔어요. 문자도 수십 통을 보냈고요. 엄마, 제발요. 우리 잘못했어요. 장모님,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정말 죄송합니다. 엄마, 앞으로 우리 어디서 자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엄마, 진짜 이러실 거예요? 전 엄마 딸인데. 악어의 눈물이구나? 문자를 읽을 때마다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전 더 이상 그들의 말에 넘어가지 않기로 했죠. 대신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면서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아, 이 집에서 이렇게 여유롭게 차를 마시면서 야경을 본 건 처음이네. 그동안 난 뭘 했던 걸까? 다음 날부터 딸과 사위는 매일같이 집 앞에서 서성거렸어요. 출근하기 전에도 퇴근하고 나서도. 심지어 주말에는 하루 종일 밖에서 기다리기도 했죠. 하지만 전 절대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일주일째 되는 날 딸이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엄마, 저 이제 정말 반성했어요. 제가 너무 못된 딸이었죠. 용서해 주세요. 예전 같았으면 이런 말에 금방 마음이 약해졌겠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지수가 이제라도 제대로 된 어른이 되는 법을 배우렴. 엄마는 이제 옆집 아주머니처럼 그저 동네 어르신으로 살 테니까. 결국 딸과 사위는 포기하고 짐을 빼기 시작했어요. 이삿짐 차가 오고 그동안 사모은 명품 가방들과 옷들을 하나둘 실어 나르는 걸 창문 너머로 지켜보았죠. 그리고 마침내 집이 완전히 비었을 때 전 처음으로 현관문을 열고 나갔어요. 딸과 사위는 이삿짐 차 앞에 서서 제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장모님, 두 사람 다 많이 초췌해 보였어요. 하지만 전 마음을 다잡았죠. 그렇게 발걸음을 옮기는데 등 뒤에서 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순간 발걸음이 멈칫했지만 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대신 곧장 근처 가구점으로 향했죠. 그렇게 새로 꾸민 집은 정말 제 스타일대로예요. 화이트 톤의 가구들로 깔끔하게 꾸몄고 거실 한켠에는 제가 좋아하는 책들을 꽂아둘 책장도 들였어요. 사실 전부터 책 읽는 걸 좋아했는데 딸 뒷바라지 한다고 그동안 포기하고 있었거든요. 한참 책을 읽고 있는데 딸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잘 지내시죠? 저희 이제 월세방에서 살아요. 정재 오빠가 투잡을 뛰기 시작했어요. 전 잠시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어요. 그래. 열심히 사는 모습이 보기 좋구나. 그러자 딸이 바로 답장을 보냈어요. 엄마, 저 이제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그동안 엄마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죠. 응? 내가 그걸 알았다니 다행이다. 지난번에 제가 임신이라고 한 거 사실이에요. 이제 3개월 됐어요. 그래? 축하한다. 엄마,
우리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한참을 생각하다가 답장을 보냈어요. 지수가 이제는 내 가정을 내가 꾸려가야 할 때야. 엄마는 이제 옆에서 지켜보기만 할 거야. 애기 낳으면 그때 보자. 그리고 전화기를 내려놓았어요. 예전 같았으면 당장 달려갔겠지만 이제는 달라요. 딸도 이제는 제 힘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하니까요. 석 달이 지났을까요? 어느 날 사위가 찾아왔어요. 장모님 잘 지내셨어요? 예전의 뻔뻔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수그러든 모습이더군요. 왜 왔어요? 죄송합니다. 그동안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철없었어요. 면목 없습니다. 지숙이가 요즘 많이 힘들어해서. 사실 입덧도 심하고. 전 사위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말했어요. 김서방,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열심히 사는 게 좋아 보여요. 네. 요즘 투잡을 뛰면서 그걸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동안 장모님의 빈자리를 많이 느끼고 있어요. 사위가 돌아간 후 전 창가에 서서 깊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사실 마음 한구석이 아프기도 했지만 이게 맞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며칠 전에는 동네에서 지숙이를 우연히 마주쳤어요. 배가 슬슬 불러오는 게 보이더군요. 잠깐 눈이 마주쳤는데 지숙이가 먼저 인사를 하더군요. 엄마. 여긴 어쩐 일로? 예전처럼 엄마 하고 달려오지도 않고 조심스럽게 인사를 하는 모습이 어색하면서도 한편으론 대견했어요. 그래. 입덧은 좀 괜찮아? 네. 이제 좀 나아졌어요. 그래. 몸 조심해. 짧은 대화였지만 왠지 마음이 따뜻해지더군요. 이제야 진짜 어른이 되어가는 것 같아서요. 요즘은 가끔 친구들과 여행도 다녀와요. 지난주에는 강원도로 2박 3일 여행을 다녀왔는데 정말 좋더군요. 산과 바다를 보면서 마음이 넓어지는 걸 느꼈어요. 경자야, 얼굴이 훨씬 좋아졌다? 그래? 나도 요즘 편해. 그래. 자식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삶이 더 중요한 거야. 맞아요. 이제야 그 말이 진심으로 이해가 돼요. 오늘도 전 제 방식대로 하루를 시작해요. 여유롭게 아침을 맞이하고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이게 바로 제가 찾은 새로운 삶이에요. 누구의 엄마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의 제 삶말이에요. 이제야. 진짜 사람답게 사는 것 같아요.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유난히 푸르네요. 오늘도 전 행복합니다.